홍성재 박사의 탈모의 원인과 치료 제1장 탈모의 정의. 탈모 치료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탈모에 대한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모를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으로 알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머리카락이 하루에 50에서 70개 빠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에 주기적 변화를 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데요. 5년의 긴 성장기를 거친 다음 성장이 서서히 멈추는 3주 정도의 짧은 퇴행기를 맞습니다. 그 후 약 3개월 동안 모발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휴지기의 삶을 삽니다. 휴지기의 모발이 빠질 때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기 모발이 자라납니다. 이와 같은 모발 주기는 일생 동안 약 20회 정도 반복되는데요. 20회의 주기가 끝나면 모발의 일생도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 모발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탈모란 모발이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1, 2년 만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발의 성장기가 짧아져 퇴행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20회의 모발 주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결국에는 있어야 할 곳에 머리카락이 없는 탈모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2장 탈모의 원인. 모발의 성장기가 짧아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주요 원인입니다. 안드로겐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으로 탈모 원인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100% 탈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전이 아니어도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 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DHT입니다. DHT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모낭에서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 전환된 호르몬으로 정확한 명칭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DHT는 안드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털의 성장을 조절하는 역할과 함께 피지선 증식에 관여합니다. DHT는 두피에서는 탈모를 일으키지만 눈썹과 팔, 다리, 가슴의 털은 오히려 성장시킵니다. DHT가 이마나 정수리에 있는 모유두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면 모발 파기물질이 생산되고 그 물질로 인해 성장기 모발이 퇴행기로 전환되어 탈모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DHT가 눈썹이나 눈썹 아래 부위의 모낭에 도달하게 되면 모발 성장 물질이 분비되어 성장기를 촉진하고 퇴행기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줘 털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많은 대머리 남성이 두피와 달리 눈썹, 수염, 가슴, 팔, 다리 등에 털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탈모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5알파 환원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 혹은 안드로겐 수용체를 증가시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모발의 성장과 퇴행은 모발 성장 촉진 유전자와 모발 성장 억제 유전자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조절됩니다. 모발 성장 촉진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5알파 환원 효소가 줄어들고 DHT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어 모발이 풍성하게 잘 자라납니다. 반대로 모발 성장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5알파 환원 효소가 늘어나고 DHT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모유두 세포 내에 BMP, DKK1, TGF-베타1과 같은 탈모 유발 물질이 많이 생산되므로 탈모가 발생합니다. 탈모는 안드로겐 수용체의 영향도 받습니다. DHT가 모유두 세포 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안드로겐 수용체가 필요합니다. 안드로겐 수용체 역시 유전자에 의해 그 생산량이 달라지는데요. 안드로겐 수용체가 많을 경우 그만큼 DHT의 수용 능력이 증가하므로 모유두 세포 내로 DHT가 많이 진입하게 되어 탈모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안드로겐 수용체가 적을 경우 모유두 세포 내로 진입하는 DHT의 양이 줄어들어 모발이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탈모는 모발 성장 촉진 유전자와 모발 성장 억제 유전자, 그리고 안드로겐 수용체의 양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모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탈모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탈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태어날 때는 정상적이었던 유전자라 하더라도 여러 원인에 의해 유전자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모발 성장 촉진 유전자나 억제 유전자 또는 안드로겐 수용체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망가지고 그로 인해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탈모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활성산소에 의해 유전자가 망가지면 탈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똑같이 탈모 유전자를 물려받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서 모두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도 자라면서 다른 환경에 노출되므로 외부의 자극이나 생활 습관, 식습관에 따라 몸이 다르게 적응하고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탈모는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전자가 발현될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피염증, 스트레스, 음주, 흡연, 나이, 공해, 자외선 등의 환경적인 조건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탈모 유전자를 발현시킵니다. 이 때문에 탈모를 다인자 유전성 질환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도 남자처럼 탈모가 생길 수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 탈모의 공통적인 원인은 DHT이지만 탈모의 임상 증상은 다릅니다. 남성 탈모는 이마와 정수리 부분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서로 만나 대머리가 됩니다. 반면 여성 탈모는 이마 라인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정수리를 중심으로 모발이 서서히 가늘어지고 빠지면서 탈모 부위가 확산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호흡을 통해 들어간 산소가 섭취한 영양분으로부터 만들어진 포도당을 분해시켜 생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및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원래 생체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 침입한 몸에 해로운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야기하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이런 활성산소가 두피에 증가하게 되면 탈모 유전자를 활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피의 혈관을 오염시키고 모낭세포를 공격하여 탈모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편 스트레스도 탈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코티솔 때문에 모세혈관이 수축돼 모낭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시키는 5알파 환원 요소와 안드로겐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며 피지 분비물도 증가시킵니다. 두피에 지속적으로 피지가 과다 분비되면 말라세지아나 피티로스포름 오발레 같은 곰팡이균이 피지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비듬과 염증을 동반하여 모공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두피가 숨을 쉬지 못해 탈모가 일어납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에 이상이 없어도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고 내분비 기능 저하, 순환 기능 감퇴, 면역력 저하 및 신진대사 감소 등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탈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개인의 건강 상태, 체질이 변수지만 주로 60세 이후에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모발 탈락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3장 탈모의 진단. 첫 번째, 친가나 외가, 가족 중에 탈모가 있다. 두 번째, 팔과 다리에 털이 많다. 세 번째, 탈모가 앞머리부터 시작되거나 M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네 번째, 피지, 뾰루지, 가려움 등 두피 트러블이 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심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비만, 고지혈증, 당뇨가 있다. 탈모 원인에 대한 자가진단법입니다. 일항과 함께 이항이나 사망 또는 둘 다 해당한다면 유전형 탈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항은 해당하지 않고 이항이나 사망에 해당하면 DHT 영향으로 생긴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항은 두피 질환으로 인한 탈모 가능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질환은 모공의 활성도를 낮춰 탈모를 유발합니다. 1, 2 사망 중에 하나 이상과 사항이 함께 해당되면 유전과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의 진행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른 나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5항만 해당할 경우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2 사망 중에 하나 이상과 5항에 해당되면 유전성 탈모에 환경 탈모가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항 하나에만 해당한다면 혈관 오염에 의한 탈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50세가 넘어 모발이 탈락되면 나이에 의한 자연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탈모의 치료. 탈모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치료되는 피부질환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DHT 감소를 위한 약물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있습니다. 둘째, 모근 파괴 물질 감소에는 항산화제가 효과적입니다. 셋째, 모낭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인자와 트레티노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두피 혈행의 개선과 모근의 영양 공급에는 미녹시딜이나 모발 영양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치료하면 96% 이상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낭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모낭이 살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모발 이식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약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우선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DHT이므로 DHT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나스테리드는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시켜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DHT의 생산을 감소시켜 머리가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항산화제는 과잉 발생된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활성도를 낮춰주는데요. 활성산소에 의해 발생하는 DKK1이나 BMP, TGF-베타1과 같은 모근 파괴물질을 억제하고 모발 성장 촉진인자의 생성을 돕습니다. 또 손상된 모낭세포를 복구하는 역할도 합니다. 모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두피에 주입하면 모발이 빠르게 성장하여 탈모 치료에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발 성장인자란 모낭의 모유두세포와 줄기세포, 그리고 모모세포를 성장, 증식시키고 세포 분할을 자극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말합니다. 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의 유도체로서 모발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모발을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빠르게 이행되도록 촉진합니다. 또한 모낭을 막고 있는 피지와 각질 등의 이물질 배출을 쉽게 해 지루성 피부염이나 두피의 피지 과다 분비로 인한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바르는 탈모 치료제인 미녹시딜은 말초혈관에 작용하여 두피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모낭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모발의 성장 주기를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약용 효모, 시스틴, 케라틴, 티아민, 판토텐산 칼슘 등은 모근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들 5가지 성분이 세포의 물질 대사를 통해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탈모를 치료합니다. 우리나라 탈모인은 약 1천만 명에 이르는데도 탈모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탈모 치료를 아주 어렵게 하는 요인인데요. 그동안 탈모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고자 탈모에 관한 책을 2권 집필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강연도 하였습니다. 이번 동영상 제작도 탈모의 원인과 치료 등의 바른 정보를 쉽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크게 유전과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두 요인에 의한 탈모 모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탈모 치료 가능 여부의 최대 변수는 모낭과 모근의 상태입니다. 모근은 머리카락의 뿌리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고 모낭은 모발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낭에는 1개에서 3개의 모근이 있습니다. 만약 모낭과 모근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치료를 하게 되면 자연 모발 재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낭과 모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 모발 재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모발 이식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크게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약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DHT와 모근 파괴 물질을 억제하고 모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두피의 혈행을 증가시켜 모발의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탈모 치료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3개월 무렵에 새로 나는 머리카락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빠른 경우는 2개월 무렵부터 모발이 솟아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늦어도
5개월 무렵부터는 새로운 모발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솟은 모발이 건강하고 굵은 성모가 되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이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탈모는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길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의 선택입니다. 근거가 약하거나 특수한 사례인 카더라 통신에 현혹되면 자칫 탈모 치료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약물로 치료를 받으면 모낭과 모근이 살아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머리는 운명일까, 숙명일까? 숙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운명은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은 숙명입니다. 언젠가 죽는 것은 운명입니다.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숙명입니다. 그러나 대머리를 피해갈 수 있거나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운명입니다. 지금까지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탈모 가족력이 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적합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탈모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명에 막히고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킵니다. 운명에 도전합시다. 챌린지 더 페이트.